네, 안녕하세요. 네. 네, 관세평가 담당하고 있는 허준 관사입니다. 여러분들, 유해생도 계시고 동차생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관세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관세평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하셨죠? 1차 때 공부하셨어요. 30조에서 35조까지. 그쵸? 1방법부터 6방법. 요 정도 알고 계십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는데, 아니, 법조문 5-6개밖에 안 되는 게 뭐라고 2차 과목에서 별도로 빼서 한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세평가의 체계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평가는 과세 가격을 결정짓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각 국가마다 과세 가격을 달리 결정짓는다면은 국가별로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WTO에서 국제적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WTO 평가 협정이에요. 사실 WTO 평가 협정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예전에 가트 때부터 쭉쭉쭉 이어져 오고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WTO 평가 협정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이 정해졌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느 법에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관세법에서. 관세법에서 이거를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관세법 30조에서 35조가 이제 1방법에서 6방법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관세법에서 수용을 했죠. 그럼 이제 이 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럼 적용을 하다 보면은 실제 우리 무역 행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가 협정이 있고 관세법이 있지만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과 이슈들에 대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례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사례 공부한다라고 할 때 사례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을 크게 보면은 관세평가에 대해서 평가 협정, 그 다음에 관세법, 사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봐도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한 과목이 될 수 있냐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협정 본문이 있겠죠? 그리고 이 본문을 설명하는 부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사와 더불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 WTO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 WTO 산하기구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공부하실 권고 의견이나 사례 연구, 연구, 예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WTO 산하기관인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지침의 성격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우리 법만 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관세법 이미 공부했지만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죠. 그 밑에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많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기관에 물어볼 겁니다. 그때 도출된 유권 해석이 있을 거고요. 관세법 5장에서 배워줬을 거예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국가기관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기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너네 과세 가격을 이렇게 결정해라. 그런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례가 있을 겁니다. 심판청구 사례.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야죠.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내려온 판례도 있겠죠?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국제 표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제 표준인 건데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타국 사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기로는 관세평가는 1방법에서 6방법 정도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세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 양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 선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평가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첫 번째, 관세평가는 과세 가격을 정하는 과목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게 관세평가다. 관세평가는 1방법에서 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합리적인 과세 가격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게 국가 간에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자라는 표준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기보다는 이 국제적인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초반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법령의 양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법령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좀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평가 협정이나 사례를 접했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다소 조금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뽑았고요. 자, 그 이유는 평가 판단 및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단지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한계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뭘 봐야 돼요? 2차 시험을 봐야 되죠. 평가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래 내용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거래 내용이 뭐 1번 뭐다, 2번 어떻다, 3번 어떻다, 뭐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거래 내용이 하나 주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뭐 문제 그리고 물음 1번에서 뭐 과세 가격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과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근거를 뽑아내서 그 근거를 쓴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일정 수준 되면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세평가 공부하실 때는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론과 사례를 함께 학습해야 되는 과목. 보셨겠지만 사례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유권에서 사례도 되게 많을 거고 법원 판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이 사례들을 이론도 우리 공부하기 어려운데 사례까지 봐야 되니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드실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괄호 안에 이제 써놓은 게 있죠. 수업 목적에 맞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 이 판례에 빠지셔가지고 강사가 제공하지도 않는 판례를 스스로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세자 시험 붙고 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 목적에 맞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목적에 맞는 뭐 유권 해석이나 판례들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셨죠? 또 협정이 있고 법이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순서는 물론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관세법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관세법과 이론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관세법과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협정, 그 다음에 이 법과 협정을 바탕으로 적용한 사례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2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관세평가 과목에 있어서는 사실 이 평가라는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려면은 밑도 끝도 없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출제되는 경향을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이런 법, 령, 규칙, 고시를 서술해라라는 유형의 문제들이 문제들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암기는 기본이자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법령을 암기할 때 법령, 규칙, 고시 요 틀을 잡고 암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는 이렇게 제가 법령집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법령, 규칙, 고시 순서대로 법령집이 다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3번. 주제별 평가 판단의 근거를 정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우리 평가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근거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배점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그 근거 하나 빠지면 배점 빠지고 그 근거 쓰면 배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그 근거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기본 강의 설명인 거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굳이 언급은 안 했는데 평가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단계까지 가면은 실제로 여러분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작성할 때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과목이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HS는 뭐를 써라라면 딱딱 쓰면 되는데 평가는 글을 써야 돼요. 근거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계산한 결과 과세 가격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근거를 미리 정리해 놔서 기계적으로 그 근거를 서술해 하셔야지 모의고사 볼 때 고민하면은 이미 시간 관리에서 이미 틀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근거를 미리미리 정리하고 키워드별로 정리해놓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약점인 부분을 만들지 않기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지고 있다고 했죠. 법령 위주로 나온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법 변별력을 위해서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출제가 가능한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부분을 약점으로 만들지 않고 전반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고시의 구석탱이에 있는 거 선생님 이거 봐야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수험생들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부담 갖지 말고 독서한다라고 생각하듯이 읽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만 말고,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날까지 계속 해야 될 게 회독이잖아요.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건데, 그때 볼 때마다 버리지만 말고 그냥 책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어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시험날 전까지 계속 회독할 거니까 나도 모르게 100%는 아니어도 한 40%에서 많으면 60% 정도를 가져갈 거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점수 방어가 되겠죠.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 없도록 균형 잡힌 학습이 필수다라고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세평가 과목의 기본 이론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이제 관세평가의 그 이론적 토대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 과정인 거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 관세평가를 처음 접한다고 저희가 아예 가정을 하고 처음 접하는 그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쉽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의 특성에 맞게 주입식으로 암기해라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여러분들이 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이제 관스다 시험은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포기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빨리 합격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뭐예요? 네, 빨리 합격해서 탈출하시려고 귀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타 학원에 비해서 수강생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사가 직접 1대1 컨택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뭐 강의하고 끝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수험생이랑도 계속 컨택을 자주 하고요. 요즘도 카톡으로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방향성도 잡아주고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분들이랑 이제 함께 계속 시작해 나갈 예정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그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관세평가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관세사 2차 시험 최종 합격하는데 새로운 또 출발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신 분들 1차 시험은 다 어떻게 보신 건가요? 아직 안 보셨어요? 그럼 동차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1차 보셨고요. 1차 보신 거고. 일단, 뭐, 제목은 거창하게 뭐 단기 합격을 위한 합격의 법학원 특징 뭐 이렇긴 한데, 저희 학원 일단 잘 오셨어요. 굉장히 잘 오신 거고, 왜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이 되게 많이 있죠? 학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희 학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벌써 한 5년, 6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학원에서 그래도 강의 들으시고 시험 보신 분들 중에 그냥 합격률만 따지고 봤을 때는 아마 저희 학원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동차 10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일단 배출이 됐고, 뭐 2차 합격생분들도 많이 나왔죠. 작년에 많이 나왔기도 했는데, 지금 시험 2차 유형이 아직 1차를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단답형 주관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서술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막 논문도 공부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시험 공부하는 범위가 넓었다면은 지금은 굳이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딱딱딱딱 그냥 시험에서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뭐 쓰시오, 뭐뭐 쓰시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차원적인 시험 유형은 아니죠. 조금 전문직 시험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는 그걸 뭐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암기를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생동차도 불가능한 그런 시험은 아니다. 예전에는 생동차 비율 뭐 2, 3년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동차 합격자분들이 매년 있어요. 매년. 그거는 그만큼 시험이 좀 단순 암기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학생 수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밀착 관리를 좀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뭐 관세법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저희 그 무역 실무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핸드폰 번호를 다 공유를 드리고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뭐 내가 교재에서 어떤 부분이 모르면은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보내주시고, 여태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뭐 제가 이제 또 회사 업무가 있다 보니까 뭐 바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당일 안에는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뭐 고민사항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공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생활 패턴 아니면은 뭐 슬럼프가 오셨다, 이럴 때도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카톡 남겨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연락 드려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진행하고, 아니면 학원에 오셨을 때 뭐 수업 있는 날 맞춰가지고 또 상담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드려갖고 약간 좀 멘탈 관리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요게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에 그 저희 학원에서 10개월 만에 생동차로 붙으신 분이 공부하셨던 그 교재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저도 못 알아보긴 하겠는데, 그분도 나름 시험 막판에 저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험 막판 거의 돼가지고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너무 안 돼. 도저히 못하겠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제가 좀 마지막까지 멘탈 관리를 좀 해드리고, 아무래도 동차로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이제 3월 달까지는 1차에 집중을 하시고 4월부터 모의고사에 투입이 되시다 보니까 약간 다른 분들, 그러니까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좀 늦었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사 되셔가지고 열심히 또 현업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1차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동차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1차 합격하고 다음에 2차 합격하고 유예로 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냥 1차만 공부 시작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4월 뭐 요때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동차로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보통 1차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은 어지간하면 붙거든요. 회계 빼고. 회계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저도 잘 못해가지고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거의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일단 기본 이론이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저희는 심화가 없어요. 심화가. 심화 아마 다른 학원들은 예전에 뭐 심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논문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일반 교재 외적인 프린트물로 많이 나눠드리고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저희는 그냥 기본 이론 딱 듣고 그 다음에 압축정리라는 요 과목이 뭐 다룬다면은 약간 심화적인 과정을 다루긴 하는데 옛날처럼 막 논문 가져와서 막 보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한두 개는 볼 수 있겠죠. 한두 개는. 근데 압축정리를 하면서 테마별로 다 정리를 해드려요. 이러한 테마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테마는 이렇게 공부를 정리하실 수 있게끔 무역실물을 예를 들면은 뭐 신용장, UCP다. 그러면 1조부터 39조까지 다 쪼갭니다.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연관성이 있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연관성이 있고 얘네들은 무슨 테마를 엮이고 얘네들은 무슨 테마를 엮이고 이런 식으로 좀 테마를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냥 1조부터 39조, CISG 1조부터 88조까지 그냥 1조, 2조, 3조 막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7월, 8월 달 압축정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시험을 잘 맞추시려면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뭐 시험 유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스타일의 유형 시험 문제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어떤 출제 유형이 미친 척하고 난 논문을 낼 거야. 내가 냈던 논문을 낼 거야. 해서 냈어요.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일로 더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예전 스타일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기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빨리 들어가요. 11월부터 바로 그냥 8분의 1 범위로 진도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뭐 심화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암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암기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낫다. 쓰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9월, 10월 달에도 시험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 여러분들 쓰는 연습을 이제 시켜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리가 다 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빠르신 분들은 10월까지, 그리고 뭐 조금 늦으시면 12월까지는 교재에 대한 정리를 다 끝내셔야 돼요. 뭐 단권화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리를 다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이 딱 12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1월부터는 달리셔야죠. 모의고사. 6개월 동안 쭉 모의고사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 뭐 2분의 1 범위, 전범위.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2025년 관세사로 합격하시는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학원의 2차 시험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개괄적인 프로그램은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과목별로 관세법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